두 번째 코너 박관천의 대리운전입니다. 안식월 가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을 대신해서 지금 대리운전하고 있는 박관천 의원, 박관천 오늘 많이 틀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사실 곧 의원. 아닙니다. 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 예, 박관천 전 경정과 함께하는 방송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분을 모시고 제가 대리운전 하려다 보니까 예. 제가 약간 이제 긴장이 됩니다. 오늘 검경 합동 방송 아닙니까? 예. 검사 출신, 경찰 출신 두 분이신데. 여기는 보니까 근데 차량이 영국 차량인가 봐요. 또 계속 방향이. 운전석이 여기 오른쪽에 있네. 예. 이 영국 가면 이쪽에 있잖아요. 예, 굉장히 운전석이. 그 날카로움을 지적하시는 분이 몇 안 되시는데 예. 김용남 전 의원님은 항상 그 날카로움을 유지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새 오민씨 아니십니까? 우리 오민씨죠. 예, 김용남 전 의원님 50의 민주 시민 되셨 민주화 민주투사된 민주투사가 50 되셨다. 넘어 민주투사된 시장주의자. 네, 정말 이 시국에 시국을 더할수록 이게 가라앉지가 않고 폭동까지 겪다 보니까 참 여러 걱정이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분노 게이지가 좀 사그러들면서 지금 평정을 되찾아야 되는데 어제 헌재 탄핵 심판 기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직접 출석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화면 보면서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툭 올라오더라고요. 참아야 분노 되는데. 게이지가 올라왔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참아야 되는데 예. 참. 특히 뭘 보고 그렇게 어떤 포인트에서 올라오셨어요? 아니 하는 얘기마다 이게 우리가 그 사기범들을 수사할 때 이제 사기범 내지는 거짓말쟁이의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그 보통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예, 이렇게 예.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보다 좀 심한 경우,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심하게 하는 경우는 저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저건 숨 숨 쉬는 쉬는 것도 것도 거짓말이야. 거짓숨이야. 저건 예. 두 번에 한 번은 거짓숨이야. 저건. 예. 근데 거의 최고 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정말 변화된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변화된 거는 뭐냐면 헌법재판관들한테는 아주 깍듯하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참 약자한테는 강하고 예, 예. 강자한테는 엄청 약하구나. 아니 그래도 지금 현직 본인 스스로 현직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앞에서는 일어났다 섰다 해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지금 그 이런 저 국가 불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누굽니까? 시민들이. 국민들이죠. 예. 국민들인데 어제 사과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래도 업무가 과중하신 헌법재판관님한테 제가 제 사건도 반겨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눈에는요 국민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은 없고 국민은 항상 나보다 핫질이고 지금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내 목을 쥐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수그려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또 정말 하나 좀 찌질이 나온 게 뭐냐면요. 뻔히 나온 게 지금 찌질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저는 그 장면이 오글됐습니다. 김재규가 군사 마지막 재판 때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제가 했습니다. 중정의 분위기상 제가 지시하면 안 따를 수가 없고 특히 뒤에 앉은 박홍주 대령은 사형으로 선고가 되면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1심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도 좋지만 저분만은 극형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예, 정말 그분이 대통령을 시해한 분은 맞지만 제가 볼 때 약간 그때 뭐라 그럽니까 좀 소위 그 남자다움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거는 기억 가물가물한 거는 확실하게 아니다고 김용현 장관한테 미루고 그다음에 또 아닌 것은 전부 다 자기 밑에 있던 장군들한테 미루고 이런 식으로 미뤄가지고 과연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강 강약이에요. 예.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스타일인데 어제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 앞에 예의를 차리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임명된 이후에는 처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허리 숙여본 게 그때가 처음이다. 아니 그 전에는 숙였지. 예. 서울중앙검사장 하다가 총장 되기 전에 면접 보고 그럴 땐 숙였죠. 예. 당연히 그때는 뭐 문재인 정부의 그 사법개혁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뭐 완전히 그 앞에서는 복종할 것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처음일 것 같아요. 총장 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뭐 아나무인. 예. 그랬으니까. 요즘 뭐 말로는 그래서 하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상남자의 반대말로 하남자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굉장히 대비되는 면에서 오늘 홍장원 이제 국정원 1차장이 네. 좀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내란 특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았던데 사실 범죄자 윤석열의 심리를 먼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댓글창에서도 홍장원 차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특위에서 홍장원 차장이 사실상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 반박하는 말을 했어요. 네. 그 잡아들이라고 하는 지시를 했고 본인이 다 기억을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홍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홍 차장뿐만 아니라 예. 예. 당장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네. 장관이 헌재 증인으로 출석할 거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설날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화목 계속 증인 신문이 이어질 텐데 증인으로 출석하는 대부분의 증인들의 증언과 피소치인 윤석열의 말은 완전히 180도 다를 거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헌재 재판의 증인 신문 장면이 홍장원 1차장의 국회 증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어제 24명인가 뭐 그 증인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중에 많이 몇 했죠. 명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헌재에서 증인 채택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경호처 소속의 증인 빼고는 예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증인 출석해갖고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통령한테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증언할까요? 과연? 저는 그렇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최상목 그 대행이 예. 공개한 문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딱 보니까 이 대통령 회의할 때 그 문건하고 딱 맞는 게요. 글씨체도 그렇지만 위에 보면 이 동그란 구멍이 펀칭 구멍이 2개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각 이제 수석실별로 문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석별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딱 할 때 클리어 파일에 끼워주는 거예요. 저 기재부장관 위에 보면은 구멍이 2개 있어요. 양식조차 예. 대통령 예. 보고 예. 대통령 저게 양식이다. 이제 저 급하게 해가지고 각 이제 예. 수석단이 지시하는 각 부처에 지시하는 양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작성한 건 아니고 김용현이 작성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딱 하나 물을게요. 월요일마다 대수비라고 합니다. 대통령 예. 주재 수석비서관이 해요. 그러면은 각 수석들한테 다 모은 자료를 해가지고 회의자를 나눠주거든요. 저런 것 갖다가요. 나눠주는데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전비서관이 나눠주면은 의전비서관이 작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고 한 거거든요. 저것도 대통령 재가를 받고 김용현이 작성했든 뭐가 작성했든 중요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저 사실을 알고 오케이를 했냐 안 했냐 예, 그게 예, 중요하고요. 예.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현 장관이 저걸 나눠줘 가지고 경제부총리한테 지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아. 내용 자체가 뭐뭐 할 것 지시하는 내용인데 국무위원 서열로 봐도 국무총리 다음이 경제부총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사회부총리고 예. 쭉 내려가서 한참 다음이 국방부 장관. 장관인데 예. 어떻게 여기 밑이 경제부총리한테 뭐뭐 할 것 하고 지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그러니까 저건 진짜 완전 하극상이에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저게 만일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자기 뜻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모르게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김용현 장관이 정말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을 사칭해가지고 그렇네요. 내란죄를 벌인 거잖아요. 대통령 사칭범이 되게 되거든요. 사칭범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좀 저런 부분은 그냥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차은경 부장판사님이 예. 정말 예리한 질문 하셨어요. 40분 딱 듣고 그랬잖아요. 비상입법기구가 무슨 의미죠 그랬잖아요. 이게 딱 내란죄가 딱 떨어진 겁니다. 국헌문란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예. 다른 입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할 목적으로 폭동은
국민 다 봤죠. 총 차고 들어가고 예. 유리창 부시고 들어가는 거 다 봤는데 제가 보니까 빠져나가는 방법도 저렇게 하면 너무 좀 비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으로 이게 내란죄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명확한 증거. 예를 들어서 포고령. 예. 포고령 중에서도 뭐 1호부터가 정치적 위헌이니까 뭐 그거.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줬대는 종이 쪽지, 지시사항. 이런 결정적인 증거는 다 이른바 더듬수를 두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예요? 더듬수라는 게 이제 예. 그 그러니까 난 잘 모르는데 그건 내가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뭐 내가 작성한 적이 없는데 예. 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김용현이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더듬더듬 그걸 더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더듬수를 둔다고 하죠 보통 실무적으로. 그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통 쓰는 은어인가 예, 보죠. 예, 예. 아, 그 더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지은 총경도 예. 아니 옆에 변호사가 있지 말고 옆에 김건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 안 더듬거든요. 김건희가 없으니까 더듬죠. 말을 더듬는다의 더듬수이군요. 저희가 이게 확실히 이게 수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 나오면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이지은 총경께서는 구치소에 담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또 이 더듬수를 쓰고 있다라는. 담그는 건데. 담그는 거는 그거 수사기관에서의 은어는 아니고 왜 그 조폭들이 왜 담근다고 하죠. 네, 와중에 지나가는 주민 씨께서 보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준석이 아니라 김용남이다. 오민 씨 파이팅 이렇게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아니, 이러다 저까지 징계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내란과 계엄이 너무 지금 심각해서 그 이야기를 여쭤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지금 약간 자조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두 분이 그러니까 진짜 수많은 사기꾼과 범죄자들을 이제 만나셨고 다뤄보셨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의 지금 심리는 구속 직후에 보이는 이 행동들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은 뭐 무조건 책임 회피죠. 책임 회피. 그게 유리해요? 네. 아니 근데 어차피 막 가는 거예요. 네. 어차피 막다른 골목이다. 네. 뭐 탄핵 심판도 그렇고 형사 재판도 그렇고 여기서 정말 개과천선한 모습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들 얼마나 깎이겠어요. 어차피 무기징역, 최소 무기징역.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보면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어차피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거울 수밖에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한 5년 정도 복역을 했죠.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때까지 5년이 조금 넘었던 것 같긴 한데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이게 5년이든 10년이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사면 복권을 먼 훗날이라도 기대해 보려면 그래도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해서 사실은 뭐 깨름칙하지만 끌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용서를 부탁하면서도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게 10년 후가 됐든 15년 후가 됐든 그래도 선처를 바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면피성 발언만 계속 반복하면 글쎄 누가 과연 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전략이 잘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요. 그렇게 10년 후까지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이 깊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왜냐하면은 이 양반 생각은 딱 그런 것 같아요. 헌법재판 계속 나와가지고 여론몰이 계속 해가지고 내가 극우지지세 선동한다. 자, 헌법재판을 계속 나와가지고 또 증인을 많이 신청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끈다. 시간을 질질 끌면은 민주당도 뭐 이재명 대표 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분열될 거고 분열되면은 3, 4개월 지나면은 이재명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은 야 내가 솔직히 대통령 될 생각 있었니?
하루아침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대통령다 그러니까 우리 부인이 아 오빠 뭐해 해가지고 예스 해가지고 대통령 된 건데 아 그런 말이다. 난 아직 기회가 있어. 왜냐 나를 대통령 만든 사람이 우리 저 김 여사고 그다음 또 그 김 여사 옆에 뒤에 누가 있습니까? 평생 교육을 한 선생이 있잖아요. 최모 씨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그 장님 무사니까 안전뱅이 주술사가 잘하면은 다시 주술을 부려가지고 저 천지개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요. 이분 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공수처 조사를 왜 안 하고 자꾸만 이게 계기냐면은 자 어차피 다음 주부터 연휴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 중기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예. 심판이 예. 없죠. 네, 심판기. 뭐 어떻게 안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검찰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내 시혜를 본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좀 낫지 않겠니? 그중에 내 편도 있고 그다음 또 우리 또 이번에 선임한 김홍일 선수가 특수통에서는 대부로 인정받으니까 또 여기 또 체면을 봐서라도 나를 똘똘 말지는 않고 내가 옛날에 주로 많이 하던 것처럼 요만큼 틈을 비워주고 공소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틈을 삐져나가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요번에 그거 미스판단입니다. 지금 검찰 분위기 안 그렇습니다. 정 궁금하시면요. 핸드폰 빌려가지고 그 경호원들 핸드폰 빌려가지고 아시는 검찰분들한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전화 안 받으려 할 겁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받지만 나 윤석열이야 그러면은 지금 거신 전화는 여기 나올 겁니다. 예. 칼 차단 당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인데 근데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근데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을 경찰이 신청했는데 예. 검찰에서 결국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혹시라도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엄중한 걸 모르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김용남 전 의원님 검사 출신이신데 이번에 영장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 검찰에서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다만 뭐 유추를 해보자면 원래는 그 한남동 관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때 김성훈 차장 것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뭐 보다 중요한 인물 거를 먼저 집행하기로 하면서 약간 이제 타협을 해서 봐줬잖아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다음에 자진 출석 형태로 경찰에 출석을 했단 말이죠. 그 출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던 건데 자진 출석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한 건지. 근데 저도 선뜻 이해는 안 돼요. 이거를 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건데 그러게요. 구속영장 예. 발부 여부에 대해서 이거를 왜 기각을 했지?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글쎄요. 뭐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기각을 할 때 우리 검찰에서 경호실 내부의 어떤 분위기는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경호실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좀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봐도 이거 완전 기행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김 여사가 고기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핏병 마시다니까 수족관에서 그냥 칼로 찔러 자기가 무슨 양진호 회장입니까? 닭 잡듯이 보는 앞에서 칼로 김 여사가 그랬대요. 생선은 잡아가지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아가지고 피를 빼면 맛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선을 수족관에 넣고 잡았다 그러잖아요. 무슨 양진호 회장입니까? 화살로 닭 모가지 속에. 근데 이제 이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뭘 갖고 있냐면은 그 경호실에 막강한 화력을 쥐고 있어요. 총기. 예. 아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러 온 수사관 이를 도와주러 오는 경찰한테 저 쪽수 많으니까 총으로 쏘면 안 되냐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이제 우지거든요. 우지요? 예, 이제 기관단총이요. 경호용 총이에요. 그게 이제 행사할 때도 그걸 가진 사람 한 사람만 갖고 나가요. 대테러팀만. 아니 그거 하고 탄창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놨다고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김성훈이가 오늘 거기에서 나가서 오늘 특위 나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이용하더라고요. 죄송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전혀 안 죄송하셔도 됩니다. 이게 경호실 행사의 일종이었대요. 생일 파티하고 이런 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삼행시도 하는 거다. 예. 이게 다 인정을 한 거죠.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에 제 눈으로 몇 정부를 봤는데요. 경호실 행사합니다. 경호실 창립 기념날. 근데 행사하는 거 딱 세 가지 합니다. 첫째, 경호 시범 보입니다. 대통령을 빼고 대통령 영부인을 보는 데서 대통령이 위기 상황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 경호원이 대처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테러다 그러면 경호원이 딱 감싸고 총기 놓는 경호원이고 다 따로 임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걸 한 번씩 보여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경호원들은 전부 다 무도를 합니다. 무도가 춤이 아니고 무술이죠. 그런데 무도 시범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은 뭐 각종 격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 이런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은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격려금도 주고 하거든요. 아니 지금 이 김성훈 경호처장이 대통령 뭐 생일하고 경호실 창립기념일이라는 행사는요. 대통령 경호처를 갖다가 무슨 만수대 종합예술단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북한.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군의 날 행사하는데 국군의 날 행사할 때면 점프도 하고 격파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나와가지고 살풀이 춤추고 국악 연주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행사라는 걸로 그렇게 얼무부려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업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는 예. 생일 파티라든가 삼행시, 노래, 심지어는 작살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아니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김용남 위원님하고 우리 김은지 기자 같이 모시고 있는데 여기서 야동 틀면은 맞아 죽어요. 아니 그것도 똑같은 방송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없으십니다. 예. 자, 얼른 넘어가시죠. 자, 비아폰 관련해서도 오늘 의혹 제기가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비아폰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도 전 좀 의문이던데. 아 배우자요?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긴 합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가면 비아폰을 줍니다. 비아폰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비아폰에 이 양반이 김성훈 사람의 통신특기죠. 예. 청와대에 있는 모든 비아폰은 어디서 가려면은 경호실 통신처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경호처가 통신 부를 거예요. 거기서 관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록을 다. 근데 비아폰 기록과 함부로 못 지웁니다. 왜냐하면 비와 체계가 흩어지기 때문에. 예. 자 지금 자기가 곽종 시킨 적 없다 그러잖아요. 윤통이요. 자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준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부 다 시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비아폰으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아폰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그걸 자꾸 증거를 지금 인멸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영부인 비아폰 줍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그 이후에 지금 증거인멸하고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는 취지의 그렇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또 와중에 이제 김성훈 차장, 이광호 본부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겹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형사사법 체계에서 변호인에게는 많은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면회를 한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그 면회 내용은 다 녹음이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는 녹음이 절대 안 되죠. 네.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데 이게 악용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큰 구멍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범 상호 간에는 사실은 이렇게 수감을 하더라도 분리수용하거든요. 서로 얘기를 못하도록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지만 변호인 같으면 여기하고 접견하면서 나눈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하고 접견하면서 또 전달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녹음도 안 되고 누가 예. 그 옆에 입회하지도 않거든요. 변호인과의 접견 장소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호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문제인데 요새 하는 거 보면 별로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예. 있는 것 같아서 악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불하지. 그러니까 법을 악용한 행태 너무 잘 알아서 나오는 그렇죠. 모습이라고 볼 근데 수 제가 있겠네요. 의원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재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 피고인 간에 한 변호인이 해도 재판부가 제지를 안 합니까? 그게 이해상충이 없으면 괜찮죠. 예. 이해상충이 없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는데 예.
윤석열의 변호인과 그 김용현의 변호인이 같은 변호인이에요. 근데 윤석열 피고인은 나는 몰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포고령 김용현이 쓴 거야. 난 그때 보지도 못했어. 안 보여주고 지가 막 발표했나 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용현 피고인은 무슨 얘기야? 그때 다 당신이 검토하고 직접 뭐 삭제 지시 통행금지 이건 빼자 뭐 이래갖고 다 검토하고 그때 오케이 해서 발표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입장이 갈리면 같은 변호인이 변호하면 안 돼요. 그 어느 한쪽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변호인이. 이해충돌이다. 그럼 이해충돌이 있으면 같은 변호인이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입을 미리 맞출 수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게 결국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도 임마 웬만하면 그렇게 맞춰. 앞으로 법정에서 할 때도 이거 맞잖아. 이게 그때 너 기억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서 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죠. 그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접견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정말 이건 정말 사례입니다. 이거 제가 결코 웃기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변호인이 어떻게 하는까지 봤냐면요. 어떤 술 좋아하시는 저 기업 회장님이 이제 구속이 되었어요. 그 이분이 술이 얼마나 고폭했습니까? 밖에서는 그렇게 잘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걸 이제 수사했던 건데 초콜릿 보면 위스키 들어있는 초콜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거 이제 변호인이 서류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의자가 서류를 받아 나오면은 그람수를 잽니다. 그 때문에 이게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나러 들어갈 때 쥐고 있던 총 이 A4 용지 장수까지 다 해갖고 딱 이렇게 그람을 재거든요. 반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편지 같은 거 발입할까봐. 그럼 이제 이 한 장당 얼마 그람까지 재서 아주 좋은 저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서신을 주고받지는 못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집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이걸 10개씩 드시는 거예요. 술 먹고 싶어서 술 초콜릿을 10개씩 먹었다고요? 초콜릿 안에 위스키 들어있는 거 있어요. 요건 들어가면은 무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었는데. 어머, 지금 우리 서울구치소도 그래 안 하시겠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변호인이 접견하러 갈 때 변호사들은 보통 기록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가방을 큰 걸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가방 검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일부 문제 많은 변호사 중엔 정말 담배를 이만큼 넣어 갖고 가서 뭐 해갖고 그게 큰 돈이거든요. 구치소 안에서는 그 우리가 까치 담배라고 하죠. 까치 담배. 한 까치 두 까치 이렇게 거래하는 게 비싸요. 그 큰 돈인데. 한 까치 한값값입니다. 그 커피 단위가 그 담배 한 까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 문제 있는 일부 변호사 중에는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 접견하러 가는 변호사 가방도 다 검색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안에 그래서 그리고 휴대폰도 다 맡기고 들어가요. 옛날에는 변호사 휴대폰 갖고 들어가서 이거로 통화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뭐 위스키 들어간 초콜릿 아니라 초콜릿 자체는 못 들고 가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런 경우 근데 아마 초콜릿은 검색을 안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M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하는 그 엑스레이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거든요. 초콜릿은 안 나오더라고요. 초콜릿은 거기 검색이 안 되나요? 안 나오고 그냥 이게 가방을 다 안 열어보고 가방을 딱 열어보고 그냥 쭉 통과시키거든요. 교정당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초콜릿을 주목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계신 분들 높으신 분들 다 알잖아요. 알면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은 윤통하고 비슷한 사람 됩니다. 꼼수로서 술을 먹는 놀라운 방식이 있는데 이것들이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서 봐야 된다. 교정당국의 그 어떤 알람을 울리는 저희 박관천 전 경정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새는 그 초콜릿 안에 그 수정방 들어가 있는 초콜릿도 있나요?
아 수정방을 있습니다. 좋아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각종 술이 다 있어요. 아, 수정방도 그리고 들어가요?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초콜릿 있지 않습니까? 초콜릿 안에를 사기 파내고 약간 그 초콜릿을 갖다 그 온도를 가해서 붙이고요. 주사기로 이제 그 술을 좀 많이 넣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검색을 강화해야겠는데. 그러네요. 별의별 그 네. 기괴한 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특권도 허용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히 교정당국의 이 방송이 좀 가닿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게 좀 예사롭게 볼 수 없는 게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현직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핑계로 구속 피의자의 비상배를 요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구치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 이게 또 정말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행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헌재 재판이 심판이 끝나고 당연히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예. 지구병원으로 갔잖아요. 그때 제가 순간 이게 또 현타가 온 거지. 아, 저자가 아직 현직 대통령이구나. 맞습니다. 예. 서울지구병원 대통령 전용병원. 그러니까 그게 지구병원으로 갔다는 뉴스를 보고 야 역시 이게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직 대통령이구나. 그 지구병원 씨 누가 갈 수 있어요? 그 대통령만 갈 수 있는 병원인데. 근데 무슨 저도 이제 근데 안과 치료를 무슨 그렇게 오래 봤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말하면은 저한테 정보 준 사람이 걸릴까봐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요. 무슨 안과 치료를 그렇게 오래 봤습니까? 4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지금 안과치료 정기검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4시간의 미스테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교정당국에서 감시할 수 없는 건가요? 의사와 경호관만 대통령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그 가더라도 교도관. 교도관이 동행하죠. 네. 있어야 되는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동행해야 아니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4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할 수도 비상벨 있는 이야기가 거잖아요. 예. 나왔으니까 정말 그러는데 김성훈이 인식에는요 무슨 서울구치소가 짜장면집 중국집 별실로 하는 것 같아요. 삥 누르면은 지가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김 의원님 검사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서울구치소 사동입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이에요. 가급 거기가. 거기는 벽도 이렇게 두껍고요. 네. 예, 제가 이거 뭐 또 누가 이러니까 또 저를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니 경험해 봤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네, 저도 이제 좀 한번 닦기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만 찍혀가지고 거기는 들어갈 때 아시지 않습니까? 몇 중 겹을 통과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윤 대통령 같이 그런 분들은요 운동하거나 뭐 하거나 사람하고 절대 안 마주치게 교도관들이 그 선수들입니다. 다 마주치게 합니다. 동선을 예, 그리고 부딪히지 거기에 않게 한다. 예. 거기에 또 기동 타격대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밖에 나서 움직인다. 그 사동에서 어떻게 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은 걔들이 다 호의 개호를 합니다. 실은 정말 경호가 필요한 것은 언제냐면은 이제 헌재 오거나 예. 공수처 조사받으러 갈 때. 구치소 밖을 나갈 때. 그럴 때는 이제 경찰과 협조해서 경호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렇게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자, 기자도 접근 못 하지요. 공수처 수사관도 접근 못 하지요. 누구도 접근 못 합니다. 내가 저 필요 안 하면요. 저걸 누가 저걸 물어보셨는데 저희 대리기사님께서 자연스러운 진행까지 해주고 계시는데요. 연우님이 아마 김용남 의원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검찰의 수사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사 게이트 터져서 검찰도 엮여 있다고 나오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계속 가져가거나 못 가져가면 특검으로 갈 명분이 생길 것 때문일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검찰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결국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게이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해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뭐 확실하게 그 어떤 연관성이나 문제가 있는 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수사팀에서 배제를 시키겠죠. 예. 그러니까 특수본에서 배제가 될 텐데 검찰이 전체적으로 무슨 그 중에 일부라도 연관이 있어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공수처에는 이종호 변호인 하던 사람이 공수처 검사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특검은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특검에 다 넘기는 게 맞는데 이게 언제 시작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20일인 것이죠. 예. 근데 이번 사건은 공수처에서 열흘 또 검찰에서 열흘을 신병을 데리고 수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흘 구속기간 열흘이 지난다면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아니 원래 저 강제 구인이라는 거는 의원님 그거지 않습니까? 안 나오게 하면 끄집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제 구인하라고 아주 맨날 검찰에서 공소장을 잘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갖춰줘야 되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요.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님이야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선 그 수사를 직접 하는 검사들은요 분위기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윤 대통령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검찰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검사가 검찰에 있다고 하면 예. 이 사건 봐줄 거냐? 절대 안 봐주죠. 더 독하게 할 걸. 예.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윤석열을 배신하는 오늘의 윤석열은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요. 예, 참 민망한 상황이긴 그리고 한데요. 예. 검찰이 다른 건 몰라도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잘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걱정하는 건 윤석열이 정말 죽은 권력이라고 판단하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이제 김용남 의원님은 그거는 말씀하십니다. 법률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예. 뭐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거를 잘 알죠. 네. 네. 김용남 의원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정강훈 목사 세력에 굉장히 좀 끌려가는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어떤 느낌을 받거든요. 네. 실제로 겪어봤던 국민의힘에서의 그 정강훈 세력의 영향력이 진짜 있습니까? 아니 저는 정광훈 목사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뭐 지나가다가 옆에서 그냥 스친 적은 있지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받은 저의 인상은 이 정광훈 목사가 뭔가 진짜 있네. 라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때 두 개 중에 하나죠.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표.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 중에 정광훈 목사가 움직일 수 있는 당원표가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예. 그 두 번째는 사실은 돈인데. 후원금 같은 거. 네. 네. 진짜 돈인가? 그건 뭐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건 안 봤으니 모르는데. 네. 또 생각보다 극존칭을 써가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사석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할 때는 뭐 나라님 욕도 한다고 말 편하게 하잖아요. 예. 보통의 경우에. 근데 별로 편하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뭐 그렇다고 진심으로 존경할 일은 만무한 거고. 예. 뭐가 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받았죠. 제가 정광훈 목사 그 하는 데 가봤어요. 궁금했어요. 그 집회를요? 아니 예. 예배를요? 예배도 가보고 집회도 가보고 둘 다 경험하셨습니다. 경험을 했는데 누구하고 가장 오버랩되냐면요. 제가 옛날에 허경영 씨 거기 갔다가 그 공중부양하는 걸 보고 아니 두 달이 다 일정한 시간 떠 있어야 공중부양이지 한 달에 이러고 그러면 이 공중부양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호원들 쫓겨났어요. 근데 죄를 들 때는 약간 무게가 있는지 경호원 4명이 가서 드러내더라고요. 했는데 거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요번에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떠한 가스라이팅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취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전부 다 사회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된 것은 진보 좌파가 엉망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잡으면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하는 식으로 막 줍니다. 그럼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내가 잘 안 될 때는 나한테 원인을 찾는 것보다 밖에 원인을 돌리고 싶은 게 이기적인 관점상 맞잖아요. 예. 정광훈이는 그런 걸 탁탁 자극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갖다가 자기 쪽으로 흡입력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줘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용인술과 용병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동 가지고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연세 많은 무슨 그 집회를 할 때는 이 양반이 일부러 경찰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접점을 갖다가 많이 없앱니다. 없애면 경찰들하고 시비가 붙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껏 욕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요. 일부러. 예,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좀 이게 스트레스 해소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디 폭발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배출구.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참 많은 그러한 어떠한 그 제가 보기로는 이 목사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도 화가 되게 났을 겁니다 이번에. 본인 입으로도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다양한 문제적 인물인 사실인데요. 그럼 끝으로 김용남 전 의원님한테 요거 여쭤보고 싶은데 정가목 목사가 여튼 이제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법리가 되어서 기소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폭동 이제 서부지법에 있었던 거는 흔히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폭동으로는 맞는데 그게 내란죄에서 이야기하는 폭동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죠. 그거는 거기서의 폭동은 사실은 상당히 수위가 높은 폭동. 그러니까 적어도 한 지역적으로 그 국가 법질서가 완전히 배제될 만한 그런 정도 수준의 높은 폭동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에서의 폭동은. 근데 적어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나 공용물 손괴의 교사 내지는 방조 혐의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징역이 얼마나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재판을 하면서 반성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것도 있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저 정도 사안이면은 꽤 높은 그 징역형. 왜냐하면은 특수공직방해 치상이 3년 이상인데 다른 지역 경합이 되니까 4년 6개월 이상이지 않습니까? 4년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는 22.5년 이하로 하니까요.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그 판사님들이 다른 거는 너무 그렇게 많이 봐줘도 법원하고 판사 건드리는 걸 안 봐줘요. 잘. 아니 저는 이번에 그 소요 사태를 보고요. 앞으로 우리 그 사법연수원 나오셨잖아요. 사법연수원에서 반드시 1년 과정은 소림사를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사법연수원은 이제 없어졌고요. 그렇죠. 로스쿨에서 로스쿨. 그 과정에 1년 소림사를 내야 되지. 아니 이게 그리고 저는 그때 그 새벽에 이걸 갖다가 직접 봤거든요. 영상을. 이걸 보고 딱 단계가 그랬어요.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니까 유튜브에 자극을 해요. 구속영장 발부됐단다. 이제는 우리는 쳐들어가야 된다고 유튜브로 나와요. 그다음에 자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쳐들어 들어가요. 쳐들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도 들어가는 사람들 찍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은 앞에 간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너희들도 가서 합세해야지 이렇게 해요. 이거는 명백하게 선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싹 뒤로 다 들어가요. 도망가요. 원래 제 컨대진 놈들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는. 아니 그 보통 그렇죠. 아니 이번에도 지금 집회하거나 이럴 때 순교 뭐 운운하는 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부터 하라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사실 성전, 십자군 정쟁 이런 이야기 했다가 삭제하긴 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른바 뭐 훈방될 거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도 있고. 윤상현 의원. 전혀 책임 질 수도 없고 사실 질 생각도 없을 거예요. 본인도. 그럼 뭐 어떻게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많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됩니다. 저게 대략 6, 7억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새 인테리어나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더 들어갈 거예요. 훨씬 실제로 저거 해보면 고쳐보면. 근데 이거는 이런 종류의 불법 행위는 법률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같이 했다 그러면 10억 나누기 100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하여 책임지는 그렇죠. 거예요. 연대하여. 각자한테. 네.
세게 각자 일단 처벌해야죠. 다 집행이 가능한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같이 했는데 99명은 무일푼이야. 진짜 한 푼도 없어. 근데 한 명은 10억이 있어 재산이. 그럼 그 한 명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다 집행하는 거예요. 예, 추상같이 집행해야죠. 그러면 그거 뒤에서 막 꼬드기고 선동하고 이거 별일 없이 훈방으로 다 넘어갈 거다 한 사람이 대신 물어줄 거예요? 한 푼도 안 물어줘요. 그런 사람일수록. 안 물어줍니다. 네. 자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자백했죠. 강남경찰서장한테 자기가 이야기해가지고 월담한 사람들 훈방 조치시켰다고요. 근데 마포인데 왜 강남경찰서 전화를 했어요? 그 시위범들은 잡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시는 31개 경찰서로 분산. 분배해줬군요. 분리수감을 조사를 하거든요. 한 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엄연히 부정적 자기의 국회의원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청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변호사 같으면은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이야기해가지고 월담한 사람들을 훈방 조치하기로 약속했다. 아니 저는 이 경찰서장도 문제가 있고요. 둘 다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한 거는 참 웃긴 거는 그런다 뭐라 그럽니까? 외교 정치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그거 한다면서 본인은 취임식 한다면서 본인은 나가버립니다. 자 정말 좀 이게 우리가 이게 국회의원이기 전에 남자로서 지킬 의리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니 이번에 하남자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핑계대고 미국으로 다들 도망갔는데 그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네. 아니 거기 그 취임식은 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거기 이제 연방의회 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잖아요. 600명 중에 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없어요. 본인들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거는 예. 그 야외에서 열린 예. 거 그거는 25만 명쯤 뭐 입장권이 발부됐다고 하는 거긴 거고 예. 그거는 취임식 참석이라고 애초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정말 취임식은 실내에서 이루어진 그 600명이 초청 대상인 거고 거기 한 명이라도 초청된 사람 있냐고요?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저도 이제 대형 TV에서 나오는 트럼프 그 취임식 보고 제가 셀카 찍었어요. 저도 참석했다고. 이게 저도 참석한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미주 한인협회장님하고 한번 알아봤거든.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정말 우리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 웃돈을 주고더라도 입장권 구해달라고 그좀 부탁 좀 하지 맙시다. 그런 돈 있으면요 무한에 좀 보내세요. 굉장히 따끔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두 분의 검경의 수사 경험을 통해서 짚어보는 여러 가지 쟁점들 특히나 법리적으로 혹은 앞으로 형량 예상까지 해보다 보니까 더 들으시는 분들이 간담 선언하기도 하고 또 이걸 놓쳤구나 하면서 짚어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마무리 말씀 김영남 의원님 그리고 박관천 행정관님 해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그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왔다가 되도록이면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화면에서 이렇게 또 얼굴 보고 그러다 보면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 모두 분노 조절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설날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혹시 지금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시고 있으면 꼭 눌러주시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오늘부로 대리기사 임무가 완료됐고 더 다음 주에는 정식 기사님 아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좋아요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박관천 대리 기사님 덕분에 또 편하게 1월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월 2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봉지욱 기자 그리고 조성은 공익제보자와 함께 출연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